안 그러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일으키고 나면은 평소에 일으키고 있던 집착의 농도, 어디에다 집착을 하느냐? 아까 아래아식을 바라보면서 그 이렇게 갖고 있는 번뇌, 착각을 일으키는 번뇌, 아치, 아견, 아에, 아만. 그 중에서 아에는 내가 소중하거든. 너무 소중하다는 느낌은 뭐죠? 당연히 집착의 대상입니다.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나에 대한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싶고 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데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하니까. 그런데 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만 소중한 나는 지루해합니다. 그러죠? 예. 나하고 관계없는 거는 이게 지루해해요. 불편해합니다. 나와 관계 있는 얘기가 되면은 이게 정신이 번쩍합니다. 어디에 집착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래 했는데 그 순간에 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 그래 하고 들은 거는 다 들어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살면서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하고 하는 주문이 24시간 쉬지 않고 무의식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아니 이걸 내가 여태까지 왜 못 봤지? 아니 당신이 얼굴색이 그렇게 나빠진 거를 내가 여태까지 왜 몰랐지? 얼굴색이 나빠졌다. 병색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태 내가 같이 살면서 왜 못 알아봤지? 왜?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듯 하지만은 시선은 자기에게 집착하면서 자기에게로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나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몸은 괴롭고 공하여 실체가 없으며, 그러면 나라고 할 만한 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몸 아니냐? 이 몸이 나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감수성이 되게 발달된 사람은 이 감수성 자체가 나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정작 내가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나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잘 몰라요. 이 몸이 나냐? 이 몸만 난가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생각이 난가?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막 여러 갈래로 변하는 다양한 생각 중에 어느 것이 나일까요? 이 느낌 저 느낌 수도 없이 많은 느낌들이 있는데 이 충동 저 충동 다양하게 수도 없는 그 충동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충동이 나인가요? 물어보면은 불확실해요. 묻기 전에는 확실한데 따져보면 불확실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몸이 나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은 괴롭고 공하여 실체가 없다. 요게 뷰 포인트, 관찰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4대라 그러면 지수화풍이라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현대 물리학에서 보면은 이게 좀 많이 떨어지는 얘기니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몸은 지라는 것은 지라고 쓰고 견이라고 읽는다. 또 물이라고 쓰고
습이라고 읽는다. 화, 불이라고 쓰고 난이라고 읽는다. 풍, 바람이라고 쓰고 움직임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견이라는 건 뭐냐? 지라고 쓰고 견, 단단한 성격, 단단한 특징. 그 다음에 수, 물이라고 쓰고 젖는 성질. 그리고 불이라고 쓰고 따뜻한, 그러니까 온도겠죠. 풍이라고 쓰고 움직이는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단단한 성격과 습한 성격과 그리고 움직이는 성격과 온도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게 몸이다. 그러면은 왜 지라고 쓰고 단단한 것이라고 견고한 성격이라고 읽느냐 하면 땅이라는 것이 가장 견고한 성격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물에 가장 습한 성격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불에는 따뜻한 성격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바람에는 움직이는 성격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특징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것들을 대표로 뽑아서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 땅에는 단단한 성격 들어있죠? 습기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온도가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미세한 진동이 됐든 뭐가 됐든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땅에도 지수화풍은 다 포함됩니다. 그러죠? 자, 물은 이게 탁 쳐보면은 단단한 성격이 있을까 없을까? 물을 이렇게 스피드를 넣어서 탁 쳐보면 그러니까 100m 높이에서 이렇게 강물이나 바닷물에 떨어지면요,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부서져 죽습니다. 물 표면이 딱딱해서 그 딱딱한 물 표면에 부딪혀서 이게 몸이 뼈가 부서져서 죽습니다. 단단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는 성격 있죠. 물의 온도 있죠. 물의 움직임 있죠. 그러니까 물에도 지수화풍이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에도 이게 훅 하고, 그죠? 어떤 이렇게 이 형체감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온도 있죠.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습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4대라고 할 때 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루 분포하고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는 두루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이 있는 곳에는 없는 곳이 없다. 분포한 범위가 크고 넓다. 그래서 대라 그럽니다. 네 가지 특징은 물질에 두루 분포하고 있다. 4대.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합을 해서 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사이가 좋지가 않고 밸런스가 깨지면은 우리는 병이 생깁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밸런스를 깨줍니다. 그러면서 고혈둔하고 폐에 물도 채우게, 물이 없어야 될 자리에 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수화풍의 밸런스를 깨줍니다. 그러면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그 밸런스를 깰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몸 안에 있는 이게 4대가 서로 엇박자를 놓으면 고통이 발생돼요. 그 중에서 단단한 성격이 나냐? 아니면 습한 성격이 나냐? 안 그러면 따뜻한 성격이 나냐? 몸이 나라고 할 때, 아니면 움직이는 성격이 나냐? 어느 게 나냐? 이렇게 물어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도 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면 뭐죠? 아, 이 몸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네, 라고 마음을, 기본 설정을 조정을 해주는 사이에 몸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되죠? 가라앉아요. 몸을 기준으로 하는 집착이, 요 나는 아니야.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쓰는 거냐? 그러면 요것을 잘 활용하면은 복을 짓고, 이것을 활용을 잘 못하면 악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이 해달라는 대로 하면은 망합니다. 자, 몸은 운동을 하자고 하나요? 운동 안 하자고 하나요? 운동하는 습관이 없는 몸은 운동 안 하자고 합니다.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안 하자고 해요. 얘는 몸이 생각하는 이익과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단기 이익을 추구해요. 단기 이익을 짧은 시간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고 짧은 순간 안에서 그런 것을 인과관계를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나는 앉아 있는 것보다 눕는 것이 원인이 되고 편안함이 결과가 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게 원인이 되고 만족스러운 마음이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긴 시간의 인과에서 보면 긴 시간 속에서 인과를 보면은, 자, 입맛에 맞는 대로 양껏 자시는 분은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인과를 내나요? 아니면 운동하는 것보다는 눕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그것을 이익이고 편안함이라고, 그런 인과적 메커니즘, 짧은 단기 이익, 단기 충동,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긴 텀으로 보면은, 긴 텀의 인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단기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리석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익, 짧은 텀 안에서 생각하는 이익과 손해, 짧은 텀 안에서의 원인과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된, 잘못된 견해에서 발생된 생각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원리 전도 몽상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인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텀 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긴 텀 위에서 인과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긴 텀의 인과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순간이 요구하는 충동이 나를 갉아먹는 독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긴 텀의 인과를 살펴보는 연습. 그것은 우리 범부 중생들은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보살님들의 말씀을 듣고 불보살님들이 설명하는 인과의 텀을 따라서 자주 그 패턴을 살펴봄으로 해서,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인과의 패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서 그것을 기본 설정으로 놓고 내 상태를 바라보면 수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잡혀요. 그리고 그 안목에 따라 수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고 뒷나, 괴로움을 많이 버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이 저는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죠. 힘들어요. 힘들죠. 봅니다. 괴로움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뭐든지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는 뭐든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적인 영역은 에너지 탱크가 작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다 보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많이 못해요.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반복해서 어떤 분은 어느 부분을 남들이 못한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왜? 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않았는데 힘이 들지만 호기심을 가졌으니까 호기심이 끊기지 않으면 하다가 지치면 멈추고 쓸 수는 있지만 호기심이 남아있으면 에너지 탱크가 배터리가 방전됐다가 다시 배터리가 충전되면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다시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호기심이 이끌고 좋아하는 마음이 이끌면은 힘들고 에너지 탱크가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가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복하는 사이에 자기가 반복하고 있다는 걸 까먹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반복하는 것을 까먹는 순간이 되면 그때가 습관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습관화된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그냥 상황만 되면은 저절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쪽에 습관을 지지해주는 배터리는 용량이 커서 쉽게 지치지도 않습니다. 오래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점점 더 능숙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느냐, 안 좋은 습관을 갖느냐.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습관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계속 평생 생산합니다.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의식의 영역에 안 잡힙니다. 제 습관은. 제 습관은 저한테는 스텔스예요. 안 잡힙니다. 거기다가 소중한 내가 아상이 높아지면은 내 거를 똥덩어리도 금덩어리로 착각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누가 그걸 비난하면은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 습관을 돌려요. 안 좋은 습관을. 그러면은 좀 듣기에 좀 거북한 표현을 하자면 똥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싸고 깔고 앉아있고 또 싸고 깔고 앉아있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왜 금덩어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은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습관을 들여다보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알아차리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나의 습관을 내가 여유롭게 알아보고 조정하는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거고 불보살님의 삶은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안 좋은 습관은 이미 다 정리하셨고 좋은 습관은 더욱 완벽하게 강화된 상태에서 반복되고 있고 그런 불보살님을 롤 모델로 해서 우리는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습관을 가리는 기준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 수행하는 삶, 행위를 수정하는 것. 몸의 행위, 마음 행위, 말 행위, 습관화되어 있는 행위들을 수정하는 이런 작업을 불보살님의 의지에서 해보자. 이런 것이 8대 인각경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